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지난번에 296조까지 아마 설명드린 것 같고요. 297조 한번 들어가죠. 자, 세법 용어에 대한 정의해 보죠. 그래서 우리 세법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법 공부를 하실 때는 용어가 제일 먼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용어가 익숙할 때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괜찮아요. 1년 내내 할 건데요. 뭐. 자, 일단 여러분 교재 297조 보시면 국세와 지방세 나와 있네요. 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밑줄 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마지막에 했죠, 여러분. 밑줄만 좀 쳐주세요.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보기지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가 보기지문에 있다. 그럼 답은 아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걔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옳고 틀렸고를 떠나서 일단 답이 될 수가 없다. 답이 되면은 시험 범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방세가 있죠. 그래서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수직적 이원화로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 그 밑에 뭐 있죠, 여러분? 하부지방자치단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역에는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여러분? 도. 그리고 도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시 또는 군. 그리고 이러한 수직적 이원화 외에 수평적으로 이원해서 도와 동급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 서울은 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우리 어디 갔다 왔어요? 광역시. 다 뭐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시, 군과 동일하게 특별시나 광역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 구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뭔 소리 하나, 저 자식이 아침부터 뭐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자,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다. 그럼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랬죠, 여러분?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랬죠, 여러분? 재산세. 여기 일단 기본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또는 누구죠? 구청장.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거꾸로 특강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부과한다. 그래서 결론. 못 외워도 괜찮아 지금.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눈으로만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면은 299쪽 세무공무원이 나오죠, 여러분? 자, 세무공무원이 법조문에 나왔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법조문에 나온 것은 누구로서 나온 거다, 여러분? 과세권자. 그래서 항상 지방세나 국세를 설명하는 것에서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누구라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과세권자죠. 그에 대응되는 게 바로 2번 누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였어요,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과세권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1번만 보세요. 세법이나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우리는 뭐란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징수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다음 페이지.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얘들은 누구냐? 납세 의무를 확장한 거야.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보충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범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넓힌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양가로 5번. 제2차 납세는 여기 한 번 두 번 나왔네요. 일회성 문제. 매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한 번 나오고 그만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앞에 299쪽. 이 납세의무자가 별표 3개짜리죠. 별표 3개. 그래서 취득세 납세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냐?
재산세 납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냐? 양도소득세 납세문자가 누구냐? 또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가 누구냐? 우리가 개별 세목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철저히 공부할 거예요. 시험에 일단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납세문자이기 때문에 개별 세법마다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300쪽이 보시면 여러분 300쪽. 그냥 지금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뭐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만화책 읽듯이 그냥 11월 달, 12월 달에 여러분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만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나 쭉 그냥 무슨 내용이 써져 있는가만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3번 과세 요건 있죠. 자, 과세 요건 찾으셨나요? 자, 과세 요건이것은 자, 우리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세 관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고 납세무자도 오로지 뭐에서만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물을 부담합니다. 이걸 뭐란다 여러분? 조세 법률주의라는데 이때 그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뭐란다 여러분? 과세 요건이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 요건은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 밑줄. 납세무자 밑줄 하나, 과세 물권 밑줄 하나,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밑줄 하나, 세율 밑줄 하나. 몇 개 나오죠 여러분? 4개. 그럼 여기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과세 시기는 일반적 과세 요건이 아니네요.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다음 중 일반적인 과세 요건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해놓고, 그렇죠? 1번 납세무자, 2번 과세물권, 3번 과세 시기, 4번 과세 표준, 5번 세율. 그러면 뭐는 아니다? 과세 시기는 일반적 과세 요건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 과세 요건은 몇 가지예요, 여러분? 4가지 납세무자, 그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세금을 낼 거냐? 과세물권, 뭐를 과세 대상으로 할 거냐? 자, 여러분, 세법의 결론은 제가 뭐랬죠, 여러분? 세법을 배우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돈. 얼마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취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등록면허세를 공부하면 등록면허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배웠다? 그러면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모든 조세의 계산 구조는 뭐다 여러분? 과표에다가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죠? 과세산. 안 했어요? 맨날 안 했대. 우리는 하다 보면 자, 그래서 결론 봅시다. 좋아요. 합시다. 세법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세. 얼마예요? 이거요. 그럼 모든 세법에서 조세의 계산은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조세의 세 계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세액을 계산할 때 여기서 산출세액은 계산해서 나온 세액이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산출세액.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이걸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요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요소는 몇 가지다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2가지.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세의 계산 요소는 몇 가지다고요? 2가지. 뭐에다가 뭐를 곱해라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다고 여러분? 산출세. 요걸 외우실 때는 여러분 앞글자 따갖고 과세산 이러면 돼요. 우리 여기 가까운 산 뭐 있죠? 일자산. 응? 일자산? 일자산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아차산 난 그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또 일자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 세법의 사는 무슨 사냐? 과세사냐, 여러분. 예, 그래서 항상 과표에다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해요. 그런데 이거 뭐 당장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계속 이거 배우는 거야. 취득세 공부할 때도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도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고 산출세액이 나오고 종부세, 양도세. 그래서 모든 조세의 세 얼마예요? 요 계산 요소는 뭐와 뭐다 여러분? 과표와 뭐다? 세율이다. 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조세 세액은 뭐에다 뭘 곱해서?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모든 조세세액은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과세 요건에 나오는 게 바로 과세 표준과 뭐가 나왔다 여러분? 세율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세 물건 한번 잠깐 보죠.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과세 물건. 그러니까 뭐를 과세할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과세 표준 잠깐 보죠. 세법이나 지방세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자 밑줄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면적 또는 뭐를 말한다? 가액. 이때 여러분 가액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적으세요. 뭐라 그러냐? 가액으로 과표가 표현되는 조세를 종가세랍니다. 종가세. 그리고 거기 수량, 면적이 있죠 여러분? 거기다 밑줄 치고 이걸 뭐라냐? 종량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은 자, 과표가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냐?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그다음에 과표가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종량세랍니다. 종량세. 그래서 요 종가세라는 것은 따를 종자에 가액 깍져 써 갖고 가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라.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종가세. 따를 종자에 가액 깍져 써 갖고 가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조세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종가세에서 종가세는 뭐로 표현된다고 여러분? 가액. 돈으로 표현된다고 돈. 얼마냐. 근데 예외적으로 과표가 가액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뭐로 표현되는 조세가 있다 여러분? 물량. 예를 들어서 뭐 건수라든지 또는 뭐 두당이라든지 뭐 리터라든지 이렇게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종량세. 물량으로 표현된 데서 종량세. 가액에 따라서 부과된 데서 뭐란가 여러분? 종가세라고 그런다. 종가세. 그래서 우리 세법은 대부분은 이거예요. 대부분은 다 뭐예요 여러분? 종가세입니다. 대부분은 종가세인데 예외적으로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는 뭐가 나오냐? 등록면허세에서 종량세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한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앞으로 배울까? 그냥 적어만 나. 안 적어놓으면 또 섭섭하잖아. 그래도 학원에 왔는데 뭘 적어가야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서 아저씨가 학원 갔다 왔다는 걸 뭘 보고 확인해? 노트 필기 보고 확인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는 뭐다 여러분? 종가세.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여러분? 종량세. 그래서 우리 뭐가 나온다 여러분? 건수. 또 두당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세 유흥 장소에 입장할 때는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일반 나이트클럽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또는 뭐 골프 해원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입장할 때는 또 여러분 그 유흥 장소 입장하면은 두당 뭐가 부과되냐면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개별 소비세가. 카지노 도박장 들어간다. 강원랜드 우리 가끔 가다 가죠. 주말에 한번 땡기러 안 가? 이젠. 자, 그러면 그런 과세 유흥 장소에 입장할 때는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개별 소비세부터요. 그러면 개별 소비세는 어떻게 하냐?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그걸 과표가 뭐가 되는가? 두당. 그래, 그럼 여러분 현실적인 사례 됩시다. 리터가 과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리터가. 바로 뭐가 있냐면 주세. 여러분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주세죠. 요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넣어줘야 되잖아. 요거 스냅이 있잖아, 요거. 하이, 참네. 말이 안 되네요. 강동구 오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거 넣어주잖아. 안 넣어요? 참, 나만 이상한 놈 됐네. 자, 요때 이거 넣어줄 때 여러분 뭘 드세요, 여러분? 술 드시죠? 그 술에는 뭐가 붙어 있는다고? 주세가 붙어 있어, 주세가. 그러면 주세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 1리터당 얼마 이렇게 가.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종량세. 그냥 갖다 붙여. 종량세. 아, 이건 뭘로 표현되는가? 물량. 종가세. 뭐에 부과되는가? 가해.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는 뭐다 여러분? 종가세다. 근데 우리 예배주로 뭐 공부할 때 등록 면허세 할 때 한 건당 얼마로 나타난다? 6,000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한 건당 할 때 건수로 표현된다 해서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종량세. 그 다음에 과표가 종가세일 때는요. 세율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세율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비율. 비율로 표현한다서 이걸 뭐라 하냐? 정율세라고 합니다. 정율세.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했다. 그러면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주택을 제외한 일반적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몇 프로가 되냐? 4%. 4%. 100분의 4. 이렇게 비율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정율세. 비율로 표현한다 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갖다 붙이라고. 정율. 뭐가 나서? 율. 비율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정율세. 그 다음에 종량세일 때는 항상 여러분 세율이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표현돼요. 일정한 금액.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 금액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정액세. 일정한 금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라. 정액세. 그러면 여기 아까 두 당, 한 건당 또는 해서 얼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등록에서 한 건당 얼마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6,000원. 요 금액으로 나타나 세율이. 그래서 요거는 세트예요 여러분. 세트. 종가세일 때는 항상 뭐가 나오는 거고? 정율세가 나오는 거고 종량세일 때는 항상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액세가 나오는가? 이렇게 짝짝꿍이야 이렇게. 그래서 산출세금 무조건 뭐로 표현되냐? 금액으로 표현되죠. 그래야 뭘로 내는가? 돈으로 내니까 돈으로. 세금은 뭘로 내는 게 원칙 여러분? 돈. 물납이 인정되기는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항상 원칙은 뭘로 내라? 돈으로 내라. 돈으로. 그래서 이런 건데 여러분 이거 뭐 당장 그런가 뭐 당장 외우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이걸 1년 내내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00쪽에 보시면 300조 세율에 보시면은 과표가 뭐와 뭐로 나눠지고 있다 여러분? 종가세와 뭐로 나타나? 종량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종가세 때는 뭐가 가로 열고 붙고 있고 뭐로 표현했죠 여러분? 정율세. 종량세 때는 뭐가 붙어있죠 여러분? 정액세. 얘는 세트야 하나씩. 종가세 때는 뭐가 나오는 거고? 정율세가 나오는 거고 종량세 때는 뭐가 나온다? 정액세가 나온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거기 양가래번 찾으셨죠? 예, 그 바로 밑에 표준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 그냥 적어놔. 기준이 되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표준세율. 표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야? 기준세율이야.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탄력이라는데 여러분 일정한 세율로 그 세율 중에서도 기준되는 세율을 뭐라 한다 여러분? 표준세율. 우리 계속 이제 배울까? 앞으로 배울 걸 지금 한번 살짝 먼저 보는 거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301조 맨 위에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자, 같이 보죠. 세법에 따라서 국세의 과세 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과세 기간.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일정한 과세 기간을 단위로서 부과되는 조세를 뭐라 하냐? 옆에다 적어놔. 과세 기간 옆에다가 기간세. 과세 기간으로 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기간세. 기간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우리는 딱 거기 써져 있네. 밑줄 뭐만 보면 되냐? 소득세만 밑줄 치면 돼. 소득세만 시험범위야. 그래서 소득세는 여러분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해. 요이 땅 해갖고 언제까지? 12월 31일. 그래서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해서 부과되는 성격의 기간세를 바로 뭐라 한다? 소득세다.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몇 년 단위로 합산해라 여러분? 1년 단위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력에 따라서 부과되죠. 달력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요거를 이렇게 달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걸 바로 뭐라냐? 영년주의라고 합니다. 영년. 달력에 정해진 연을 기준해서 부과되는 조세라. 그래서 결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합산하는 거죠. 1년 단위. 그럼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매달 뭘 받죠, 여러분? 급여 받죠. 그럼 매달 받죠. 매달 받는 게 매달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그 근로소득을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합해서 1년이 딱 지나게 되면 12월 30일이 지나면은 딱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확정되겠죠. 그렇잖아. 내가 매달 1년에 한 달에 매달 한 500을 받았다. 그러면 500을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500 이걸 다 뭐 하라는 얘기야? 합산해서.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여러분? 매달 500에다 1년 이렇게 12개월 치면 얼마? 6천만 원. 에이, 더 받아야 되겠네. 1억이 안 되네. 요즘 한 1억 정도는 넘어가야 먹고 살 수 있잖아. 에이씨, 1억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 1억 정도는 벌어줘야죠. 그러면 1년 동안에 벌어진 소득에서 언제? 다음 연도 언제예요, 여러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뭐 하라, 여러분? 납부하라라고 돼서 소득세법에 따르면. 그런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알겠지만 요 1년이 12월 30일 딱 지나면 이제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되겠죠. 그걸 다음 연도 여러분 1월 달에 뭐 하죠, 여러분? 연말 정산한다라고 해서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1년 동안에 발생한 필요금이다 뭐를? 증빙서를 회사 제출해줘. 했죠? 네, 그게 바로 이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뭐에 대해서 회사는가? 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얘기하면 세법에서 말하는 뭐는 소득이라면 세법에서 말하는 뭐는 소득은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이거 지난 시간에 안 했나요?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 금액 어깨에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요게 우리 세법상 뭐가 되는 거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에서 이걸 어깨에서 뭐 들어간 뭐를? 필요 경비를 뭐 한 금액? 뺀 금액. 이게 세법상 뭐다?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됐어.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돼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면서 뭘 받아? 수수료 받죠? 수수료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냐? 아니죠. 우리는 그걸 어깨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운영하고 있어야 되죠? 사업자. 그럼 사업장 중에서도 자가사업장이 아니면 다 뭐죠? 임차사업자. 뭐가 나가는가? 월세. 근데 각종 공과금 나가겠죠? 그거는 내가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뭐 여러분? 필요경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소득은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벌어들인 금액에서 이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경비를 뭐한 금액이다? 뺀 금액.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뭐야? 소득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가 되겠어 뭘 받으면 수수료를 받았다. 매매 수수료, 임대차 수수료 받으면 그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고? 총수익 금액. 근데 이걸 벌기 위해서 여러분 뭘 쓰고 있어? 사무실 들어가면 뭐가 나가 여러분? 임차료. 근데 각종 전화요금 등이 나가겠죠? 수도요금, 각종 뭐가 나가 여러분? 공과금 나가죠? 그럼 그게 뭐단 얘기야? 필요경비다고, 필요경비. 그럼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매달 뭘 받으면? 급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뭘 빼죠, 여러분? 소득세 빼고 줬죠. 요 소득세 돈 줄 때부터 빼고 주는 걸 우리 뭐라 표현해서? 원천징수.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생활 하시면 다 알 거야.
그러면 원천 징수되는 그 소득 금액은 뭐 요걸 기준한 거야. 무슨 금액 기준이다?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고려 안 한 거야? 필요 경비를 고려 안 한 거야. 왜냐면 이건 1년이 지나야 확정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원천 징수할 때 네가 받는 금액, 무슨 금액을 기준해서? 총수익 금액을 기준해서 소득세를 빼고 준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 징수. 그래서 내가 매달 돈 받을 때마다 소득세 냈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1월 달에, 다음 년도 1월 달에 1년 동안에 발생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각종 공과금에 관련, 필요 경비에 관한 증빙서를 제출하잖아. 그럼 이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어떻게 하는가? 빠지는 거죠. 뺐잖아.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달 낸 원천 징수세액과 연말이 지나서 요 총수급에서 뭐를 금해?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계산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매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우리는 뭘 받죠, 여러분? 환급 받는다고 그랬죠, 환급. 돌려받는다고. 근데 이 금액보다도 매달 원천 징수세액보다도 소득 금액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그럼 추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정산. 누가 하는가 주로? 직장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근로소득 이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소득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금에서 뭐를 뺀 거다? 필요 경비를 뺀 거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똑같은 개념이죠. 내가 3억 주고 산 부동산을 5억 원에 팔았대. 얼마 주고 산 거를? 3억 주고 산 거를 5억 원에 팔았대,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판 금액은 얼마야? 5억. 그거 나한테 들어온 돈이죠. 응?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5억 원이 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라 너 그 얼마짜리 산 거였어? 3억. 그럼 이거 내가 살 때 들어간 돈이 3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양도세가 얼마라는 얘기야? 어렵나? 5 빼기 3은 얼마야? 2억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본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여러분이 바로 요 개념에 따라서 내가 부동산을 양도해서 받은 금액 얼마? 내가 지금 3억 주고 산 걸 5억에 팔았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 받아서? 5억. 그 얼마짜리를? 그럼 얼마 남았어? 그럼 2억을 우린 과세 대상 뭐로 본다고? 소득으로 본다고. 여기 대해서 과세한다고. 오케이? 그럼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도 차익을 줄이면 되는 거죠. 양도 차익을 줄이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뭐를?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이 취득가액은 과거에 취득했을 때 들어간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양도할 때 이건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양도할 때 뭐를? 양도가액을 뭐해?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뭘 작성해 달라는 얘기야?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이유는 바로 뭘 줄이겠다는 얘기야? 양도가액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 그냥 세법에서 말하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몇 년 동안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금에서 그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경비를 뭐한 금액이다? 뺀 금액이다.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뭐다? 소득이다. 그거를 우리 세법 소득세를 몇 년 단위로 합산해라? 1년 단위로 합산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간별로 부과하는 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기간세라 한다. 그래서 기간세는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 뭐밖에 없다. 동그라미 소득세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한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에 301조에 법정신고기한이라는 거 있죠? 밑줄 신고기한. 우리 이게 제일 중요해. 무지하게 중요해.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스스로 뭐 해야 되는가? 신고할 때 그 신고서를 제출할 기간. 이걸 뭐란다 여러분? 신고기한 또는 법정신고. 이 신고기한은 법에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법정신고기한이었죠. 요 신고기한에 나오니까 저거 이 신고기한에 나오는 게 바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얘들은 다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기한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고 기한이 나오는 세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세 가지. 뭐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그리고 국세는 뭐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 이걸 우리 뭐라냐?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그래. 신고 납부. 근데 뭐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고 4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납세 고지서죠. 이거는 세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달 공과금에서 뭐가 날라오죠 여러분? 고지서 나오죠. 각종 정기금, 전화요금, 공과금도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래서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나 지방세 부과 근거되는 법률이라든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이나 납세자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인데 조치라든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차고 있을 때 구제 방법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 그래서 납세고지서 밑줄 누가 작성한가? 마지막 과세관청 세무공무원. 항상 세무공무원이 나면 뭐라 해서 여러분? 과세권자 또는 과세관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고지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 매달 여러분 우리 전화요금 고지서 날라오죠? 그 고지서는 내가 계산한가? 사업자가 보내준가? 사업자. 똑같이 세법은 누가 보내준다? 과세권자인 누가? 세무공무원이 작성했죠. 그래서 여러분 납세고지서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납세고지서가 날라오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가를 거 닫고 원칙이라고 적으라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납세고지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종합부동산세 요거 앞글자 따서 우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재지종. 이거 무슨 세였죠 여러분? 보유세죠. 보유세. 기억나셔야 된다는데 괜찮아? 맨날 괜찮대. 언제까지 말면 돼? 시험 보기 전까지 말면 돼. 그래서 재지종은 무슨 세? 보유세. 그러니까 보유세를 한 번 내 매년 내. 매년. 그러니까 매년 내는 재산세, 지역자원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납세 고지서를 보내준다. 이해하셨어요? 예. 다음 페이지 보세요. 302쪽. 부가징수 방법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별표 3개. 지금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부가징수는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 거냐 그 얘기야. 그래서 부가징수는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하는데 별표 3개.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1년 내내 이거 해. 1년 내내. 그래서 취득세는 어떻게 부가징수하냐? 재산세는 어떻게 부가징수하냐?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세금을 받을 거냐? 양도세는 어떻게 세금을 받을 것이냐? 세금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가징수. 그럼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랬죠, 여러분? 두 사람이랬죠. 누구와? 과세권자와 상대방이 누구야?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는 항상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거. 이런 방법을 바로 뭐라냐?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보통징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공과금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 납부에 과세권자인 사업자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와. 고지서 날라오죠?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보통징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은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날라온다 여러분?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보통 징수를 한다. 보통 징수를 한다.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하냐? 정부 부가 과세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징수란 말은 어디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정부 부가 과세는 어디서 사용하는 개념이야? 국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자, 책을 볼까요? 거기 써져 있죠? 2번 보통 징수 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그래서 이거는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할 지방 세무 공무원이 밑줄 누구 그랬어? 세무 공무원 나면 누구 그랬어? 과세관청 또는 과세권자.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 뭘 보내준다고요? 고지서를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 근데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그래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보통 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온다고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표현해? 보통 징수. 이걸 국세에서 뭐라고 표현해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정부인 국세의 과세권자인 정부가 부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보통 징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냐? 뭐죠 여러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정부부가 과세하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부세는 제가 뭐라고 적어놓았어요? 옆에다가 원칙.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있다. 제가 굳이 무슨 말 쓰면은 원칙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예외가 있구나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방법에서 징수하고 여러분? 보통 징수. 종부세는 뭐라 표현해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 하나같이 다 누가 계산하는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거꾸로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고 계산하는 걸 바로 뭐라냐? 신고 납부랍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또는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 표현하냐? 신고 납세 제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신고 납부 또는 신고 납세 누구 보고 신고하라는 얘기 여기 다 하나같이 납세무자 네가 스스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세액을 누가 계산하느냐가 중요한가? 세액 계산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 또는 신고 납세를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매달 여러분 전화 통화하잖아요 여러분. 그 전화 요금은 여러분이 계산해? 사업자가 계산해? 사업자. 그 똑같이 우리 세금을 누가 계산한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이걸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고? 보통 징수 또는 국세는 뭐라 표현한다? 정부 부가가치랍니다. 근데 거꾸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액션을 취하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신고 납부세 또는 국세는 뭐라 표현해요 여러분? 신고 납세.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어.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뭡니까 뭐 방송사에서 개그 프로그램에 사투리 표현하는 게 있었어. 서울에서는 뭘로 무슨 말로 하면은 경상도에서는요, 전라도에서는요 이러면서 그런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서울말로 표준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전라도에서는 뭐 경상도에서는요 내 알을 놔도 그러고
전라도에서는요 상당히 거시하게 가구만. 예. 내가 뭐 하나 모르겠다. 토요일 날 아침부터.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의미인데 국세냐 지방세에서 표현 방식이 약간씩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나 의미는 같다. 그래서 신고 납부, 신고 납세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이때에 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대표가 바로 뭐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아까 우리 신고 납부할 때 적었었죠? 적고 또 적고 1년 내내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신고 납세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지금 당장 외우지 않으셔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다 배울 거야. 뭐 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한다. 보통 징수 정부가 부가가세는 재산세, 지역, 자원세, 종부세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다? 과세권자. 이게 구분이야. 자, 그럼 하나 더. 여기 납세 고지서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나오냐? 납부기한이 나와요. 납부기한.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기한에 적혀 있어.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납부기한. 책에다 적을 데가 없다. 적을 데가 없어. 사진 찍으라 그랬잖아. 카메라로. 네. 괜찮아요. 네, 사진으로 찍는 게 나아. 그래서 항상 보통 징수일 때는 뭐가 나온다 그러면 납부기한이 나와.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 신고기한이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같이 세트야. 이렇게 나오는 말이. 여러분 우리 매달 공과금 받을 때 언제까지 고지된 금액 언제까지 내십시오라고 기한이 적혀 있죠.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한을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납부기한. 고지서에 적혀 있는 기한을 납부기한. 납세문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신고기한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대신 제3자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나와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얘가 누구냐? 대부분 사업자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를 다녀. 회사를 다니면 이 한 달 동안 근무를 해서 뭐가 지급되면 급여를 지급하겠죠. 그러면 그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죠. 그리고 그 뺀 소득세를 언제 과세관청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하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라고 그러는 거죠.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인 누가? 사업자는 제3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요걸 지방세에서는 요걸 국세에서 표현 방식이고 지방세에서는 요걸 뭐라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특별징수랍니다. 특별징수.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씨 하나를 해도 지금 알뚱말뚱한데 국세일 때와 지방세일 때 차이가 발생하니까 짜증나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천징수. 요거를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특별징수라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가? 사회생활에서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 걸 다만 세법에서 법률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야, 그거를. 그래서 내가 회사 다녀. 뭘 받아? 급여. 그러면 그 지급하는 급여를 회사가 거기에 대한 뭐를 빼고 돼요? 소득세, 세금 빼고 주죠? 아예 줄 때부터 떼고 준다. 줄 때부터 떼고 준다 해서 뭐라 표현한 거야, 여러분? 원천징수. 자,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한 달 동안 단일해서 강의가 이루어져. 그럼 학원 앞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면은 당연히 학원에서 저한테 뭐가 날라요, 여러분? 강의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학원에서 저한테 돈을 줄 때 그 저한테 주는 금액에다 뭐를 빼고 준다고? 소득세를 빼고 준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소득세를 다 신고당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근로자는 봉이야라는 게 왜 근로자는 봉이냐? 여러분이 뭘 받을 때마다 돈 받을 때마다 원천 징수 당하고 그게 다 어디에? 국세청에 다 보고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근로자는 빼도 박도 못해. 이미 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에. 근데 사업자는 그게 조금 줄일 수가 있죠. 여러분 뭐 저는 일요일날 어떻게 시간 날 때 저기 다리 건너가면 테크나 마트기 때문에 강변에 일요일날 그거 좀 가끔다 뭐 요즘 뭐 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기능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해요. 내가 원하는 사양이 있고 그 사양에 맞추자니 어떡하고 비싸고 또 내가 원하는 가격대라더니 내가 원하는 사양이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해요. 그래서 자 태블릿 PC가 보러 갔어. 그럼 막 설명 들어. 뭐 삼성 거, 애플 거 뭐 다 들어. 그러면 다 듣고 마음 흡족해. 이제 마지막 제가 묻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얼마에 물어보죠. 그러면 결론은. 그럼 제가 얼마에라고 물어보면 그걸 들은 종업원이 저한테 다시 반문해. 뭘 물어볼까요, 저한테? 그렇죠. 현금으로 결제하실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카드로 결제 차이가 있나 그랬더니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제가 10% 빼드릴게요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불법인가? 원래 그러면 안 돼.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나 차이가 발생하면 안 돼.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딱 증빙서를 녹음해 놨다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여러분 포상금이 나와. 그래서 혹시 학원비 떨어지면 한번 1층부터 8층까지 뭐 쭉 돌아가.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10%를 빼주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부가치세 받는데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안 받는 대신 자기 뭐에도 안 잡겠다는 얘기야. 뭐에도 안 잡겠다는 얘기야. 수입에도 안 잡겠다는 얘기단 말이야. 수입에도. 이해하시겠어요? 왜 부가 10% 빼주냐? 한마디로 말해서 부가치세 10%를 부과해야 되는 걸 안 부과하겠다는 얘기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기도 과세관청이 이걸 잡겠다 안 잡겠다. 안 잡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10% 빼주는지? 그래서 이렇게 아예 돈을 주는 사람이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빼고 주는 걸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원천징수. 요걸 지방세로 뭐라 표현한다? 특별징수를 한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원천징수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득세죠. 원천징수되는 대표적인 소득세가 뭐다 여러분? 원천징수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뭐다고? 소득세죠 뭐. 자 이렇게 해볼까? 얘를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여러분. 예금을 하면 일정 기간 지나서 내가 원금을 찾으면서 또 뭘 받아요 여러분? 이자 받아야 되죠. 이자. 그럼 은행이 여러분한테 이자 지급할 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뭐를? 소득세 등을 빼고 주죠. 빼고 준다고. 빼고 준다해서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원천징수를 한다고. 그래서 원천징수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소득세. 소득세. 그러면 여러분 하나 반드시 할 것이 소득세가 있는 것에는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항상 지방세 중에서 뭐가 쫓아오냐?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에 따라서 이걸 뭐라 표현하냐? 지방소득세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것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반드시 붙어요. 몇 프로냐? 10%. 그래서 소득세가 있으면 다시 한번 부가치세가 아니라 뭐가 있으면 소득세가 있으면 이 소득세의 몇 프로 상당액을 10% 상당액을 지방세에서 한 번 더 걷는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써져 있네.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또 생각해야 돼? 써져 있잖아요. 여기 뭐라 써 있어? 지방이라고.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를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그래서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항상 뭐에? 10%에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꼭 쫓아와. 놓치면 안 돼. 우리 1년 내내 공부해. 소득세!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쫓아와? 지방소득세! 몇 프로 쫓아온다고? 10% 쫓아온다고.
얘들은 절대 안 찢어져. 얘들은 같이 다니는 애들이야. 뭐라 그럴까? 패거리라 그럴까? 꼭 같이 다녀. 그래서 여러분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요거를 지방세는 뭐로 표현한가?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꼭 같이 다닌다고. 세트다고. 우리 뭐 햄버거집 가갖고 뭐 먹으면 그 세트로 먹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꼭 같이 다니는 애들이야.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본인 또는 아저씨 급여 명세표를 봐봐. 급여 명세표. 그 월급 명세표 맨날 아저씨 돈 짜지만 말고 거기 내역을 보라고. 그러면 우리 아저씨가 받는 월급이 얼마였는데 그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빼고죠. 이걸 뭐라 표현한다?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이 나와 있어. 그러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다니까 그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뭘로? 지방소득세를 뭐라고 표현해서 여기는 특별징수한다. 이렇게 거죠. 이게 여러분 부가징수 방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02조 같이 보죠. 부가징수 방법. 뭐가 나서 여러분? 신고 납부. 요건 어디서 표현이냐? 지방세. 그러면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신고 납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르고 닫고를 뭐야? 어디서 표현하는 거고? 국세. 앞에 있는 게 무슨 표현이야? 지방세. 적어놔. 신고 납부에다가 지방세. 옆에 가르고 닫고 신고 납세라고 가로로 묶여있죠 여러분? 그 가로는 어디서 표현하는 거다? 국세.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신고 납부 밑에 동그라미 누가 나오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이게 제일 중요해. 신고 납부의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국세나 지방세, 과세표인가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걸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신고 납부. 그럼 신고 납부는 지방세가 뭐가 있다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고 신고 납세는 국세가 뭐가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리고 여기는 항상 뭐가 나온다? 신고기한, 법정 신고기한이 반드시 나오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과세. 보통징수가 지방세 표현이고 정부부가과세가 국세 표현이죠 여러분. 거기서 밑줄 여기는 누가 나오죠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나오죠. 그게 키워드야. 누구죠 여러분? 세무공무원은 과세권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그래서 고지서.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납부기한이 반드시 나온다. 이때 보통 징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국세에서 정부 부가가세는 대표적인 게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원칙이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특별징수. 그래서 여러분 거기 특별징수 보시면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여기 밑줄.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이거를 그냥 저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라고 표현했고 이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대표가 바로 뭐다?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이다. 그래서 돈 줄 때 아예 뭘 빼고 줘라? 뭘 빼고 줘라? 세금을 떼고 줘라.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 표현하고? 원천징수. 원천징수라는 대표적인 국세가 뭐다? 소득세. 그러면 원천징수를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고? 특별징수. 그리고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반드시 한 번 더 뭐로? 지방소득세로 꼭 한 번 더 징수한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세 100을 징수했어. 당했어. 소득세 얼마 징수당했다고? 100.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100에 몇 프로? 10% 얼마? 10을 한 번 더 누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이러면 어떨까? 아빠, 아들. 예전 뭐 개그 프로가 있었잖아. 유미상하고 또 자식 낳았잖아. 그래서 아빠, 아들. 에이 그만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요거 1년 내내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요. 맨날 괜찮대지.
언제까지 말면 돼? 예, 그렇죠. 아주 청청해.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예. 가산세, 가산금 의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